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3살, 5살, 7살 서로 색이 너무 다른 우리 귀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갈 거야, 아이들의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쓰는 교육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이런 부정적이고 가고 싶지 않다는 학교를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첫째 데니와 그리고 둘째 애나벨 모두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아침부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는데요. 보내고 나서 사실은 마음이 저는 되게 좋게 보냈어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5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가 부시시 하면서 이제 6시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시간이 8시 반이니까 굉장히 2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죠. 근데 우리 첫째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울면서 일어나더라고요. Mommy, I don't want to go school today. 이러면서 울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거는 나는 5시부터 적어도 6시 반까지는 내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6시부터 일어나서 Mommy, I don't want to go school.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가기 싫어 이러니까 마음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기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마음이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터득하게 된, 사실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한 주의 중간 이후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학교가 가기 싫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방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아침에 데니가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는 항상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 드리지만,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안에는 그 아이가 꼭 원하는 그 욕구가 있으니까요,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첫째,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래서 울면서 나온 아이를 제가 데니야 이리 와봐, 그리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감정을 받아줬을 때는 계속 울지 않고 조금 있으면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아이에게 왜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데니가 학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학교 가기 싫은지, 왜 또 나네요. 학교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공격적으로 왜! 이게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 이 이야기거든요. 엄마의 마음도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이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학교에 가기 싫다, 뭘 하기 싫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한마디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데니 같은 경우에는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여기 보이지? 이거 어저께 모기 자국인데 내가 계속 긁었더니 이렇게 커졌어. 이거 보고 애들이 날 놀릴 거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면서 So that's why I don't want to go school today, 이러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어저께 애들이 밖에서 오랫동안 놀면서, 요즘에 모기가 극성이에요, 호주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아주 커다란, 정말 이렇게 볼따구가 거의 반만한 큰 모기를 물려서 밤새 자는 동안에 연고를 발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긁은 자리가 이렇게 덧났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점처럼, 빨간 점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니 얼굴이 조그만데요, 조그만 얼굴에 요거가 너무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니는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되게 요즘 들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었구나. 아이들이 너 여기 모기 물린 것 때문에 그거에 놀릴까봐 가고 싶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가 한 이야기 그대로를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니에게 이 아이에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학교를 가도 괜찮겠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봐 주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데니야, 이 모기가 물린 자국 때문에 애들이 이걸 놀릴까봐 데니가 학교가 가기 싫구나. 그럼 이 모기 물린 자국을 안 보여주면 데니 마음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데니가 그렇대요. 그럼 그 모기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같이? 그랬더니 데니가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사, 그 프로즌 저희 반창고가 있어요. 엘사 프로즌에 나와 있는 그 엘사 반창고를 붙이면 이게 보이지 않을 거고, 그럼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놀리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하, 여기에다 엘사, 데니 자국난, 모기 자국난 여기에다 엘사 반창고를 붙이면 아이들도 모기 자국을 안 보니까 안 놀릴 거고 데니 마음도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데니가 방에 들어가서 엘사 반창고를 좀 가져와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딱 붙여주고 거기에다 뽀뽀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 엘사 반창고 보고 더 신기해하고 또 더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데니가 이거 설명해줘. 이거 엘사 반창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창고라고. 이렇게 했더니 애가 울던 아이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데니야,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우리 같이 아침 먹고 즐겁게 학교 가자. 데니 마음 편해졌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데니는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이가 아침에는 마음이 편해져서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둘째 에나벨, 데니하고 그 상황이 이렇게 끝났어요. 데니는 6시에 일어나서 저랑 시간을 좀 보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니의 이제 아침밥, 에나벨의 아침밥, 조니의 아침밥을 딱 만들고 있는데 아침부터 우리 둘째는 좀 늦게 일어나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둘째가 아침부터 콩콩콩 하면서 나오더니 I don't want to go school! 이래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strong will,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큰 아이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도 계속 이 아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전형적인 그냥 무조건 권위를 주장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 자꾸 권위를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이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이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에나벨이 좀 늦게 일어나자마자 I don't want to go school!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뭘 집어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저도 약간 글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데니처럼 울고 나오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는 마음에 약간 동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나오면서부터 폭력적이니까 저도 자꾸 이 아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 폭력적인 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이 폭력적인 것을 자꾸만 그 열매를 내가 너의 나쁜 열매를 받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따버리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이러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 이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참고, 그리고 나서 에나벨이 이렇게 되게 이러면서 앉더라고요. 이렇게 마체어에 이러면서 딱 앉는데 I don't want to go school today! 이렇게 얘기하면서 앉는데 그 에나벨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눈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나벨? 그랬더니 벌써 화가, 이 아이는 감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자극은 없지만 학교를 가기 싫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감정이 올라온 아이한테 Is this okay? I can hold your hand?
너 괜찮겠니? 내가 잠깐 너 손을 잡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싫단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에나벨을 제가 그냥 무조건 가서 데니처럼 확 안아주면 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너의 감정과 그리고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리고 엄마가 다가갈 때는 너의 승낙을 구할게. 이게 제 마음의 가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접촉할 때도 손을 잡아줄 때도 엄마가 네 손 좀 잡아줘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손을 잡았더니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나서 한 3분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의 눈을 보고, 근데 아이는 저의 눈을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이의 눈을 봤어요. 눈을 보고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엄마의 평안이 아이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엄마가 정말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의 막 올라갔던,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갔던 그 아이가 조금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잡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에나벨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 엄마한테 좀 더 말해줄 수 있겠니? 아까 데니한테 한 것처럼 첫 번째 그 감정을 수용해 주시고 스킨십으로 수용해 주실 때 더 좋고요. 그리고 감정이 내려갔다고 느껴졌을 때 두 번째, 이 감정이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나벨,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 좀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에나벨이 I don't know. I don't want to go school!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는 이 아이는 말로써 왜 내가 학교에 가기 싫은지 데니처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저는 에나벨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냥 감정은 막 폭발되듯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아이의 욕구를 말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계속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기의 화가 막 이렇게 치솟는 아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방향점과 문제 해결 방향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아이에게는 우리 둘째 같이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럼 에나벨이 학교에 가기 싫구나. 근데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근데 에나벨, 이게 학교의 방침이야. 학교에서는 네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네가 아팠을 때야. 그래서 네가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픈 거를 전염시키거나 아니면 네가 너무 아파서 공부를 할 수 없을 때 네가 갈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모두가 여행을 떠나서 네가 여기에 혼자 있을 수가 없을 때 엄마가 학교에다가 미리 연락을 주고 가족 여행을 모두 가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친지 중에서 멀리서부터 우리 가족을 비지팅 하셔서 우리 가족을 보러 오셔서 그분들이 너하고 빠른 시간을 갖기 원하실 때 엄마가 학교에다가 미리 연락을 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엄마가 이 학교를 왜 에나벨이 안 가는지 학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 에나벨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4가지 이유인데, 에나벨이 생각을 해봐. 에나벨한테 엄마가 시간을 줄게. 혹시 에나벨이 학교에 오늘 가기 싫은 이유가 이 4가지 중에 있고, 에나벨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는요, 그것이 선생님과 학교 오피스와 그리고 엄마에게 모두 적합하다면, 모두 타당하다면 에나벨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나벨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게 학교의 방침이야. 그리고 이 학교의 방침에 네가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엄마는 기꺼이 네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나벨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시간을 주고 나서 에나벨한테 조금 시간을 준 다음에, 에나벨 생각해 봤니? 오늘 학교에 가는 거 괜찮겠어? 그 학교의 방침에 타당한 이유를 찾았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언제든지 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학교가 그리고 엄마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려줘. 근데 엄마는
엄마는 학교에다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런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그 타당한 이유를 엄마한테 애가 아프지 않은데 그냥 엄마가 나 아프다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죠. 엄마는 이게 학교의 방침이고 학교에다가 아나벨이 학교를 가지 못한 이유를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애나벨은 언제든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데 엄마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준 다음에 애나벨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특히나 자기 목소리가 큰 아이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안에서의 동기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감정이 빨리 올라오는 대신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빨리빨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막 체이스 하듯이 막 쫓기듯이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더 반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도 조금의 시간을 주세요. 네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이 다 되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근데 만약에 네가 생각했을 때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오늘은 학교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애나벨이 스스로 자기 유니폼을 이렇게 입더라고요. 입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타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오늘 학교에 갔는데 그럼 엄마가 빨리 픽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엄마가 오늘은 학교 끝나는 3시에 애나벨 먼저 픽업하러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두 아이 모두 행복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 아침 시간이 전쟁 같은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두 손을 잡고 첫 번째 감정을 받아주시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지 좀 더 말해줄래? 라고 이야기해 보시고 그런데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잘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방향이 아니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아이에게 물어보시고 그 아이가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을 때 그것에 같이 협력을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데니한테 있었던 일처럼. 하지만 만약에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봤는데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저의 둘째 아이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방침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이유는 이거야. 근데 이 이유에 네가 합당하니? 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방침만 이야기해 주세요. 방침. 이게 학교의 방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아이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너가 생각을 해보고 엄마는 학교에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건 학교의 방침인데 네가 합당한 그 방침 안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쁘게 학교에 가자 라고 서로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저도 일을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일을 안 해서 좀 마음의 평강이 있었는데 일을 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회사와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이렇게 빨리 체이스하게 되고 그럴 때는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저희들도 떨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아이들을 빨리 잡아서 그래 엄마가 네 말 들었어.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가고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툴툴거리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엄마가 약속할게. 오늘 저녁에 꼭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먼저 보내세요. 내가 일을 하러 갈 때는. 그리고 약속을 지키세요. 저녁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애나벨, 데니 오늘 학교 어땠니?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얘기야 다시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지? 하고 나서 그때 지금 했었던 그 과정을 또 거쳐주시는 거예요. 엄마도 너희들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은 거 알아. 그런데 이게 학교의 방침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학교의 방침에 거짓말하지 않고도
부합한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침에 크게 소란 부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학교에 가자. 엄마는 너희들이 즐겁게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라고 하고 엄마의 그 바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는 무조건 가야지. 내지는 너가 학생이 됐으면 학교를 가야지.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 왜 이렇게 별나 빠졌어? 이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의 바람. 엄마는 우리 데니 에나벨이 학교에 가서 잘 배우고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고 사회성도 기르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즐겁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방침, 엄마가 얘기한 그 4가지 방침 있지? 거짓말하지 않고도 너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방침 안에 들어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아. 우리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이었고요. 이 생활에서 생활에서 저도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이에요. 특히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이러면 아이들이 몸이 지쳐서 그런지 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을 싸우지 않고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리고 즐겁게 엄마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기쁘게 갈 수 있는 학교 보내는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